안녕하세요. 잠옷 입고 진행하는 두 번째 팟캐스트입니다. 여기 뾰루지도 났어요. 제가 뾰루지가 잘 안 나거든요. 또 이제 그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날이 다가와도 뾰루지가 잘 안 나는 편인데 왜 그럴까? 제가 근데 한 3일, 4일쯤 전에 클렌징을 정성스럽게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자,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지금 녹음이 잘 되고 있는 게 맞겠죠? 왜냐면은 이거 마이크로 얘기를 할 때 이어폰을 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어폰도 준비를 했는데 이걸 끼고 하니까 제가 너무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을 못 하고 계속 뭐랄까 계속 막 생각을 많이 하고 좀 인위적인 느낌이 들고 그래서 그냥 안 끼고 뭐 녹음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고 그냥 얘기를 편하게 더 하고 싶어서 이어폰을 그냥 안 끼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뭐랄까 제가 사실은 어저께 팟캐스트를 찍다가 한 20분 정도 신나게 찍다가 다 지워 버렸어요. '아 오늘은 아니다.' 이러고 지워 버렸어요. 왜 그랬냐?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를 하려니까. 뭔가 잘해야 될 것 같고 머리도 좀 이쁘게 하고 얼굴에 뭐 좀 발라야 될 것 같고 옷도 좀 이쁘게 입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제가 그렇게 가진 건 많이 없지만 그래도 그중에서 괜찮은 옷을 꺼내서 입고 막 얼굴에 막 그거 선크림이랑 톤업 선크림이랑 그거 뭐지? 쿠션도 막 찍어 바르고 머리도 막 묶을까 풀을까 막 고민하면서 해 가지고 찍는데 너무 스스로가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딱 각이 맞춰진 정돈된 그리고 이쁘고 발성 좋고 목소리 좋은 그런 라디오나 팟캐스트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전문직을 가지신 분들 중에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나한테도 안 어울리는 것 같고 그리고 보시는 분들도 나한테 그런 모습을 원하시는 건 아닐 것 같은 거죠. 왜냐면은 뭐 내가 보기 좋고 이뻐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잖아요. 그냥 사는 게 재밌고 브이로그로 인제 뭐 잔잔하게 살아가는 모습 보는 게 좀 흥미로우니까 그래서 보시고 또 저를 좋아하시게 되는 거지 뭐 저의 어떤 외적인 부분이나 그런 거에서 인제 막 저를 좋아해 주시고 그런 거는 또 적으니까 사실 뭐 이렇게 이쁜 사람 보면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즐기기 위해서는 볼 수 있는 막 연예인도 너무 많고 가수도 너무 많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 그래. 그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그런 게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부담을 가졌지?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걸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 좀 라이브 하는 것처럼 편하게 팟캐스트를 해 보자.'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옷 차림으로 잠옷 차림으로 이렇게 두 번째 팟캐스트를 찍게 됐고 제가 일부러 뭐라고 할까요? '너무 막 한다.' 그런 느낌만 안 줬으면 좋겠다. 그게 좀 걱정이었어요. 저는 편안하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입었는데 좀 혹시 막 하는 대충 하는 그런 느낌을 줄까 봐 그게 쪼끔 이제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제 마음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진심은 통한다고 믿고 인제 저는 좀 편안한 분위기로 앞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좀 마시고 먹으면서 하려고 이렇게 갖다 놨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크루아상을 한 입 먹었는데 너무 쭈압쭈압거리고 제가 좀 듣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배가 고프면 먹겠지만 만약에 먹는 부분이 너무 소리가 듣기 좀 거북하다 이러면은 그 부분은 제가 잘라내고 업로드를 할게요. 제가 이거 어저께 샀거든요. 우리 동네에 이 롱고스라는 이게 마트예요. 근데 이 마트가 오픈을 해 가지고 뭔가 오픈했으니까 뭔가 뭐 이벤트를 하거나 뭐 가격을 특별 세일을 하거나 그러지 않을까 싶어 갖고 가 봤는데 굳이 갔어요. 그 마트가 그래도 우리 집에서 운전해서 한 7분 8분 거리니까
가깝진 않거든요. 왜냐면은 한 2-3분 거리에도 마트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갔는데 별거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긴 내 스타일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자주 안 갈 것 같고, 이제 그중에서 제가 요즘에 베이글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 블루베리 베이글이고요. 하나 둘 6개 들어서 5 불 50을 주고 구입을 했고, 이거 아마 한국에도 팔겠죠? 필라델피아 허브 앤 갈릭 크림치즈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요 조합으로 많이 먹는데 이 베이글이 좀 신선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토스트를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그냥 이 통째로 굽지 않고 통째로 가져와 봤어요. 근데 뭔가 크림치즈 없이 이거만 빵만 뜯어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서 갖고 와 봤는데 한번. 음 고소하고 괜찮아요. 맛있죠. 아무튼 지금 먹을 거는 아니고요. 배가 고프면 한번 크림치즈 발라서 먹어볼게요. 그리고 이 음료수는 이름이 뭘까? 음, 어떻게 읽는지는 모르겠어요. 오, 베이글 진짜 맛있다. 씹을수록 되게 맛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생긴 건데요. 이 브랜드가 저는 맛있더라고요. 옛날에 누가 이렇게 어떤 집에 놀러 갔는데 저한테 이거를 꺼내 주셔가지고 처음 먹어봤거든요. 뭔가 레몬 맛에 뭐가 추가가 됐는데 이 추가된 게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자, 이렇게 마시면서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어 그리고 뒤에 나무 보이시나요? 이거 1층 거실에 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갖고 올라왔어요. 왜냐면 1층 거실에 새 나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뭐를 어디 놓을까?' 고민을 하다가 기존에 얘가 여기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여 여기로 놔뒀고요. 탄산을 먹으면 안 되는구나. 여기 놔뒀고, 그리고 지금 제 앞에 제가 좀 편안하게 하고 싶어서 아무것도 정말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으로 그거 먹었거든요. 천두복숭아. 그리고 좀 편안하게 있다가 지금 나 뭐 하고 싶은데 촬영하고 싶은데 라이브를 할까 팟캐스트를 찍을까 고민을 하다가 '아 팟캐스트 해 볼까?' 해서 급하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인제 막 이 베이글도 막 가져오고 막 이거 마실 것도 가져오고 했는데 얼굴에 제가 양치만 하고 아직 아무것도 안 발랐어요. 그 물 세수는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하려고 좀 발라 볼게요. 이거 제가 아 한국에서 저는 이 제품이 뭔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저 구독자 모임했잖아요. 그때 이 화장품 세트를 저한테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그 구독자님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너무 쿨하게 저한테 전달해 주셔 가지고 너무 좋은 제품 막 화장품 세트를 선물을 해 주셨으니까 너무 좋고 되게 큰 선물이잖아요. 근데 막 약간 오다 주었다 느낌으로 저한테 툭 던지시는 거예요. 던졌다는 게 진짜 던진 게 아니라 이렇게 툭 건네 주시는 거예요, 저 부담 갖지 말라고. 그래서 되게 감동이고 또 막 이렇게 큰 선물을, 그러고 뭔가 지금 인제 여기 와서 쓰고 있는데, 캐나다 가져와서 쓰고 있는데 되게 잘 쓰고 있습니다. 혹시 이걸 보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거는 아요페, 제가 자주 쓰는 뭐죠? 그거 뭐죠? 레티놀. 음 레티놀. 원래 레티놀은 그 오전에 낮에 바르면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얘는 낮에 발라도 돼요. 얘는 낮에 발라도 돼요. 그리고 근데 제가 외출을 많이 할 것 같은 날이다 이러면은 그래도 바르진 않아요. 혹시라도 나쁜 작용을 할까 봐 바르지 않고, 그다음에 이거 크림 발라 줄게요. 비플레인 히알루로닉 크림 바르고, 얘는
약간 젤 느낌의 크림인데 시원해요. 목까지 바르잖아요. 그다음에 남잖아요. 저는 여기 바릅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팔꿈치가 항상 뽀송뽀송해요. 오케이. 이렇게 했고 마지막으로 톤업 선크림 발라줍니다. 이게 그 성분이 깨끗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향이 저는 이제 여러 회사의 제품을 막 섞어 쓰니까 향이 좀 강하게 나면은 어 별로거든요, 섞이니까. 그래서 제가 쪼끔 무향이나 정말 약한 향을 선호하는데 다 지금 제가 쓰는 것들은 다 거의 무향이에요. 그래서 좋습니다. 자 요렇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제가요 원래 맥스가 지금 아빠랑 3박 4일 캠핑을 갔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라이브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맥스 캠핑 갈 동안 거의 3-4일 동안 아이가 아예 안 오니까 '나도 뭔가를 하자.' 싶어 가지고 가라지 내부를 싹 변신시키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싹 해서 가라지 다 비우고 벽에 있는 못 같은 거 그리고 뭐죠? 훅 이렇게 거는 거 있죠. 그런 거 다 떼고 그리고 뭐 구멍 났거나 상한 부분 다 이렇게 채우고 그리고 페인트 칠하고 천장까지 그다음에 바닥에 위쪽 바닥 부분은 저번에 바닥에 까는 거 산 거 있잖아요. 그거 쫙 깔고 그리고 앞부분에 이제 위쪽 천장 가까이에서 선반을 많이 엄청 길게 달아 가지고 지금 바닥에 놓여 있는 것들을 그 공중으로 다 띄워야겠다. 그렇게 제가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3박 4 일이면은 충분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그 3박 4일 안에 제가 편집도 해야 되고 편집은 이제 한 번 딱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붙잡아서 시작을 하면 그래도 이틀을 계속 붙잡고 하거든요. 제가 계속 쉬지 않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다가 쉬고 편집하다가 또 밥 먹고 또 편집하다가 쉬고 잠도 자야 되고 이러니까 인제 한 편이 나오는데 이틀 정도가 걸려요. 그니까 그 3박 4일 안에서 편집을 또 이틀을 해야 되고 그래 갖고 제가 엊그저께 편집을 했어요. 해서 '그러면 나는 내일 가라지 작업을 시작해야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내일이 어제였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못 했어요. 왜냐면 어제부터 폭염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 어 저녁에 해가 지고 저녁에 한 샤워하기 한 2 시간쯤 전에 작업을 해 가지고 벽을 싹 정리하고 천장이랑 벽 먼지 다 닦고 목구멍 막고 그거를 하자 저녁에 생각했거든요. 밤 10 시가 됐는데도 안 돼요. 그 폭염이 밤 깜깜하고 해가 다 졌는데도 너무 더운 거예요. 그 숨을 못 쉴 정도의 그 후덥지근함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 앞 현관에 잠깐 할 일이 있어 가지고 한 5분 정도 작업을 했거든요.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됐어요. 그래서 '와 이건 안 되겠다.' 근데 저는 가라지 안에서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늘이 져 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거는 하면은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숨이 너무 막히고 그리고 이제 페인트하고 뭐 천장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안경도 써야 돼요. 그래서 너무 엄두가 안 나 가지고 계속 제가 '해야지. 해야지.' 하고 또 좀 있다가 문 한번 열어 보고 '아 해야 되는데 그래도' 뭔가 나와의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쪼끔 자유로운 시간이기 때문에 하고 싶어 가지고 계속 이렇게 기회를 엿봤는데 그 습도 때문에 못 하겠더라고요. 온도 습도 때문에. 그래서 그 인제 일기예보를 봤더니 지금 이번 주 일 주일은 계속 폭염이에요. 오늘은 어제보다 더 심하대요.
어제는 30 도까지 올라갔고 체감 기온이 뭐 40도 가까이 된다 이러는데 오늘은 이제 32 도까지 올라간다 그러고 체감 기온도 더 높게 올라간대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러면은 괜히 하려고 기다리면서 이렇게 내 시간을 좀 낭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깨끗하게 포기하자. 이번 주 하지 말자. 그리고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날이 좀 선선해지면은 그때 하자.'라고 제가 계획을 변경했어요. 지금 재료나 어떤 필요한 공구 같은 거는 다 준비돼 있거든요. 프라이머를 샀어요. 그래서 프라이머 바르고 아직 페인트는 안 샀지만 다 준비해 놨는데 잠정적 중단입니다. 살기 위해서. 그리고 사실 뭐 그렇잖아요. 안 한다고 뭐라 하는 사람도 없고 꼭 해야 되는 이유도 없는데 내가 너무 계획을 딱 세워 놓고 쪼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격에서 저는 거의 무계획형이거든요. P거든요. 되게 즉흥적이에요. 근데 그래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또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걸 또 좋아해요. 왜냐면 좀 안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가라지 계획을 한 2 주쯤 전부터 세웠었는데 역시 이렇게 롱텀으로 계획을 세우면 저는 잘 못해요. 한 '내일 뭐 해야지.' 아니면은 '오늘 오후에 뭐 해야지.' 하고 계획을 쭉 적어요. 그런 건 저 잘해요. 그래서 오전에 핸드폰 노트에다가 오늘 할 일 이래 가지고 뭐 하기 되게 구체적으로 적는 거예요. 뭐 하기, 뭐 하기. 뭐 예를 들면은 오늘 팟캐스트 끝나고 할 일 하면은 저는 어 빨래를 해야 되고요. 설거지해야 되고 그다음에 치워야 돼요. 앞쪽에 현관문 작업하고 남은 그런 잔재들이 엄청 많이 어지러져 있거든요. 그거 치워야 되고 그리고 빨래 했으니까 빨래 개켜서 또 넣어야 되고 그리고 어저께 제가 라이브를 하면서 빨래를 갰어요. 근데 그거를 하루 종일 갈아지 언제 하지, 언제 하지 신경 쓰느라고 빨래 다 개어 놓은 상태인데 인제 정리하고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되게 어지럽거든요 방이. 그래서 그것도 정리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그리고 뭐 베이글 구워서 먹기 뭐 저녁으로는 뭐 먹기 이런 식으로 하루의 계획을 되게 구체적으로 짜 놔요. 그러면 뭐 먹기 뭐 하기 이런 그런 것들은 꼭 안 지켜도 되는 거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고 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뭐 빨래하기, 빨래 개기, 내 방 정리하기 이런 것들은 제가 노트에도 적고 기회가 되면은 친구들하고 하는 단톡방에도 나 오늘 이거 할 거야."라고 그냥 혼잣말처럼 올려 놔요. 그러면 친구들도 거기에 대해서 아영이는 원래 저런 말 혼잣말 하는 애니까 단톡방에서. 그래서 신경을 별로 안 쓰거든요. 너 진짜 이거 할 거야?" 막 이렇게 관심을 안 가져요. 어 그래서 이렇게 올려 놓고 인제 하루가 끝났을 때 그 한 거를 사진을 찍어서 단톡방에 올려요. 나 이거 했다, 이거 했다." 그러면 또 친구들도 거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크게 얘기는 안 해요. 했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친구들에게 저는 부담을 주기 싫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내가 하고 싶어서 나를 위해서 올리는 거니까 뭐 별로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런 말도 했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고렇게 하루나 아니면은 내일 할 것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딱 계획을 잡아 놓으면은 저는 나름대로 잘 지켜지더라고요. 근데 한 3일 뒤, 일 주일 뒤, 2 주일 뒤 이렇게 해 놓으면 오히려 기다리는 시간 동안 부담이 엄청 쌓이는 거예요. '아 그래 나 일 주일 뒤에 이거 해야지. 그니까 이거 사 놔야지. 이거 준비해 놔야지.' 이러면서 부담이 점점 올라가는데 또 막상 당일이 됐는데 그걸 할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인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리고 딴 걸 아무것도 못 해요. 그래서 어저께 사실은 약간 하루를 좀 낭비한 기분이 들었어요. 뭐 살면서 뭐 하루 이틀 뭐 일 주일 낭비할 수도 있고 그런 낭비에서 오는 깨달음도 있어서 나쁘게 생각하진 않는데 제가 얼굴이 지금 되게 뚱뚱 불어 있거든요. 이 이유가 뭐냐면 어저께 스트레스를 받아서 많이 먹었어요. 계속 '아 가라지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아 근데 너무 덥고 어떡하지? 해야 되는데.' 이 생각하느라고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 가지고 식욕이 너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밤 한 10 시인가 11 시까지인가에도 계속 뭘 먹었어요. 그래 갖고 아침에 이렇게 뚱뚱 부른 것 같아요.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장기 계획은
한 3일 이후의 계획은 세우지 말자. 한 내일 오늘 내일 계획만 세우는 사람인 걸로 그렇게 인제 이번에 또 나에 대해서 한번 배웠습니다. 그랬고 네 그 인제 팟캐스트 제가 사연이나 고민이나 그리고 추천 게스트 아니면 추천 대화 주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알려 달라고 말씀을 해 달라고 제가 링크를 올렸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저는 진짜 아무도 연락 카메라 흔들리네. 아무도 그 메시지를 안 보내 주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래도 다행히 한 10분 넘게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충 훑어는 봤는데 자세히는 일부러 안 봤어요. 왜냐면 이걸 보면서 실시간으로 바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안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금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고민 사연을 몇 개를 읽었는데 쪼끔 부담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어떤 해결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근데 애초에 제가 뭐 해결해 주려고 "고민 사연 보내주세요." 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나도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이렇게 저한테 사연을 올려주신 분들도 뭐랄까 그냥 이런 일이 있는데 그냥 저 사람은 그냥 일개 개인이지만 그래도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고민을 친구한테 막 말을 못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제가 가볍게 읽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도 뭐 어떤 본인만의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본인의 일에 대입을 할 수도 있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인제 지금 팟캐스트 들었던 기억이 나서 잘 해결이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사연도 읽고 그런 시간을 좀 가져 볼게요. 이렇게 오늘처럼 제 이야기도 좀 많이 하고 제가 되게 말이 많고 수다스러워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사연도 읽고 고민도 읽고 뭐 그리고 이렇게 주제도 추천을 많이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분은 닉네임이랑 연결이 안 되네. 어떻게 봐야 되지? summary. 자, 제가 오케이. 그래서 제가 보내주신 내용들 중에서 이제 몇 가지를 뽑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게스트 추천으로 이 성은 CH8164 가진 닉네임을 가진 분께서 이제 맥스랑 또래 아들을 키우고 있는 애엄마예요. "맥스를 게스트로 초대해 주세요." "캐나다 학교에서 등교해서 하교할 때까지 뭐 하는지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라고 해 주셨는데 사실은 근데 맥스랑 또래 아들을 키우시고 계시면 아실 텐데요. 아이가 그렇게 조리 있게 말을 잘 못해요. 그리고 어 "오늘 학교 재밌었어? 재밌었어? 뭐 했어?" 물어보잖아요. "몰라. 까먹었어. I don't know." 항상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저도 몰라요,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그리고 이 아이를 옆에 앉혀서 한 10분 이상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우리 맥스 나이는 만 6 세고 이제 다음 달에 7 세가 되거든요. 한국으로 치면은 초등학교 1 학년, 2 학년 정도의 나이인데 아직은 그 정도의 그 인내심과 집중력과 말을 생각해서 조리 있게 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맥스는 한 초등학교 5 학년 정도가 되면 초대해서 인제 진지한 대화를 한번 나눠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동의하시나요? 진짜 그래서 친구 만날 때도 아이랑 같이 가는 거는 어렵습니다. 보자. 또 아 또 이분께서는 호준 님께서는 닉네임이에요, 호준. 어 저의 덕질 일대기가 궁금하시대요. 근데 이거를 궁금해하시는 분이 되게 극소수이실 것 같아서 제가 길게 얘기를 하는 게 쪼끔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궁금해하지 않는 얘기는 제가 좀
안 하고 싶어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항상 자세히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길게는 못 하겠는데, 뭐랄까 인제 오늘 그냥 이 질문을 해 주셨으니까 짧게 얘기를 쪼끔 하자면, 어 이제 전에 어떤 그룹을 좋아하셨는지 뭐 흐름을 따라가면서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언제 어떤 계기로 입덕했는지, 뭐 좋아하는 굿즈는 뭔지, 좋아하는 노래는 뭔지, 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다, 그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한 2-3분 정도, 2-3분 정도만 얘기를 하자면, 제가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연예인 보고 멋있다고 생각한 거는 초등학생 때 엄마랑 뭐 해운대 바다축제 이런 데를 갔는데, 인제 우리는 지나가면서 멀리서 봤어요. 근데 노이즈가 "상상 속의 너" 이거 할 때 본 거예요, 멀리서. 근데 그런 환호성과 무대에 빵빵빵 하는 거랑, 무대 위에서 그 또 여러 명이잖아요, 댄서까지 하면은. 그니까 그런 비주얼이 너무 멋있어 보이고 너무 설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냥 그 노이즈라는 그룹에 관심도 없었는데 그걸 보면서 '우와, 너무 멋있다.' 그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때가 제가 초등학교 뭐 한 4 학년 요 정도였고, 그러면서 인제 5 학년 6 학년 되면서 또 아이돌이라는 남자 2 인조 그룹이 막 인기가 많았는데, 저는 인제 그때 좀 좋은 거예요. 뭔가 '너무 좋다. 저 오빠들 너무 멋있다.' 이런 기분을 처음 느꼈어요. 근데 제가 부끄러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될 일인데 너무 모든 일에 부끄러워했거든요. 그래서 저 연예인이 좋다는 말을 하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 갖고 혼자 몰래 좋아했어요. 가족들한테 절대 말 안 하고 혼자 몰래 그 아이돌이라는 그 그룹을 좋아했었고, 그러다가 아 5 학년 때 H.O.T가 나와 가지고, 그때는 제가 쪼끔 더 컸고, 그리고 부끄러움을 상쇄시킬 만큼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인제 그 강타를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사실 그때 H.O.T 안 좋아하는 사람 거의 없었잖아요. 우리 사촌 언니들도 다 좋아했고 우리 학교 애들도 다 좋아했고, 그래서 그때부터 인제 초등학교 5 학년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그러니까 10대 후반까지 계속 그냥 하루도 그들을 생각하지 않고 지낸 날이 없을 정도로 좋아했어요. 너무 많이 좋아했고, 제가 그때도 인제 용돈을 받거나 이렇게 하면은 항상 차곡차곡 모아서, 제가 막 초등학교나 중학생 때도 항상 지갑에 10,000원에서 20,000원이 있었어요, 제 돈. 그러니까 정말 부자인 거거든요, 그 정도면은. 그때가 1996년, 7년 이럴 때니까. 그래서 항상 지갑에 저는 10,000원, 20,000원이 있는 어린이였어요. 근데 문방구에 H.O.T 사진은 300원, 엽서는 200 원이거든요. 200원 맞나? 그러면 나오잖아요. 그러면 멤버 한 명씩 나오고 그룹도 나오고 이러면 인제 한 세트가 거의 6 개, 7 개란 말이에요. 그룹샷 2 개, 멤버 하나씩 해서 5장 하면은, 그래서 엽서가 막 여러 개가 나오고 사진이 또 여러 개가 나와요. 그게 문방구에서 공식적으로 좀 파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렇게 나오면 저는 그거를 다 샀어요. 이제 제가 아는데 새로운 단어 드볼이라고 하죠. 드래곤볼 나오는 거 다 사는 거. 그래서 저는 드볼을 다 했어요, 그 시절에. 98 년, 99 년. 저 좀 앞서 나갔어요. 그래서 엽서, 사진 드볼 다 하고 잡지 드볼 다 하고 브로마이드 드볼 다 하고, 저는 그 시절에 나오는 모든 H.O.T에 관련된 거를 다 드볼했어요. 근데 전 돈이 있었어요. 항상 용돈을 받거나 이렇게 엄마 친구, 아빠 친구들한테 돈 받잖아요. 그러면 저는 항상 그거를 모았어요, 그 드보를 위해서. 그래서 항상 이제 드보를 하는 어린이였고, 그렇게 크다가 10대 후반이 됐는데 인제 제가 우울증이 좀 있었고, 또 워낙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그리고 또 뭔가 일이 잘 안 됐어요. 계획했던 것들이 인제 학업적으로 잘 안 돼서 되게 처지는 시기여 가지고 확실히 연예인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생각을 안 하게 된 것 같아요. 천천히 좀 잊혀져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드볼했던 그런 자료들은 인제 박스에 넣어 놓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 제가 인제 혼자 집에서 약간 히키코모리처럼 한 2-3 년을 근데 지금 얘기가 너무 길어지죠? 재미없으면 넘기세요. 얘기하다 보니까 할 얘기가 막 생겨요. 그래서 2-3 년을 음 집에만 있었을 시기가 있었거든요. 왜냐면 인제 간략하게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고등학교 진학 후에 좀 적응을 못해서 엄마한테 "엄마 나 실업계로 전학 가고 싶다."라고 했는데 인제 엄마는 그걸 반대하셨고 그래서 약간 억지로 인문계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계속 점점 시험 치면은 거의 꼴등에 가깝게 결과가 나오고 그럼 자존감 내려가고 살도 계속 찌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학교 너무 가기 싫다.' 그래서 고등학교 1 학년 여름방학 때 우리 저랑 제일 친한 우리 사촌 언니가 있거든요. 언니네 집에서 한 달 동안 언니랑 둘이 같이 살면서 "다이어트를 좀 하자." 그때 제가 살이 많이 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언니는 성인이었고 그래서 언니네 집에서 한 달 동안 지내면서 다이어트를 하자고 같이 살았는데 다이어트는 아니고 그냥 나름대로 나가서 뛰기는 했는데 살은 전혀 안 빠졌고요. 그때 언니랑 TV를 막 보는데 NHK TV가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언니네 집에 케이블로. 근데 거기서 보아가 막 일본말로 막 이렇게 그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말을 하는데 언니랑 둘이서 "와 야 일본어 진짜 잘한다. 진짜 멋있다." 그리고 저는 당시에 이제 중학생 때부터 보아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보면서 '와 진짜 멋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보아도 SM에 들어가면서 학교를 자퇴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로 졸업을 해서 일본에 바로 데뷔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나도 그렇게 한번 해 볼까?' 그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그래 가지고 사촌 언니한테 막 얘기를 했어요. "언니 보아가 이러이러했다. 근데 나도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 왜냐면 저는 학교가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고 일본은 그냥 큰 뜻은 없었어요. 그냥 보아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도 학교 그만두고 일본어를 공부를 해 볼까?' 그리고 학교 그만둔 거는 이제 검정고시로 내가 졸업장을 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언니랑 이야기를 했고 언니랑 나랑 같이 우리 엄마 아빠를 설득을 해 가지고 제가 그 여름 방학이 끝나고 학교를 자퇴를 해요. 너무 신기하죠? 근데 일단 우리 엄마는 되게 그런 쪽으로 좀 열린 분이었고 또 제가 하고 싶다는 거에서 크게 반대는 안 했던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가능했고 아빠는 되게 보수적이고 좀 고지식하시지만 설득을 우리 사촌 언니가 도와줬기 때문에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기가 또 너무 좋았던 게 우리 아빠가 하시는 일에서 쪼끔 더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기회를 앞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 그러면 우리가 쪼끔 더 수입이 미래에 많아질 예정이니까 그러면은 내가 학교 자퇴를 해도 검정고시로 졸업장 따는 건 문제가 없어 보이고 일본어 공부도 하고 싶다 하니까' 얘가 그러니까 놀려고 그만둔다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해서 사정이 좋아질 거니까 대학을 뭐 한국에 있는 막 서울대를 어차피 못 갈 거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쪼끔 순위가 떨어지는 대학교라도 어 '일본의 대학을 나오면은 더 미래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겠죠? 그래서 허락을 받고 초스피드로 이제 바로 여름방학 끝나자마자 자퇴를 합니다. 그래서 자퇴를 하고 인제 집에서 지내면서 일본어 학원을 그때부터 매일매일 갔어요. 하루 1 시간씩 주 5일 하면서 1년 이상을 매일매일 다녔고 검정고시 학원이 부산 서면의 처운 검정고시 학원이라고 그 당시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거기 다니는 또래분들은 다 아주머니셨어요. 근데 이제 저를 막 이렇게 이뻐해 주시면서 검정고시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고등학교 졸업장은 바로 첫 번째 시험에서 합격을 해서 땄고요. 그게 2002 년도였어요. 2002년 8 월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이게 2001 월인가? 2001 년인가? 그거 모르겠어. 까먹었어. 아무튼 고 1 년, 2년 그쯤이었고
그때 검정고시를 해서 인제 이미 저는 남들 고2 나이 때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그 해에 수능도 한번 쳐 봤어요. 근데 그게 400점 만점인가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수능 쳤는데 280점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래 가지고 사실은 그 점수로 되게 지방 전문대 미달된 곳에 넣으면 갈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고 그때 어떻게 됐었지? 검정고시가 붙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의 다음 계획은 일본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을 하는 게 제 다음 계획이었어요. 근데 우리 집 상황이 그때 너무 안 좋아졌어요. 너무 안 좋아졌어요.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는 몰라요. 엄마 아빠가 말을 안 해 줘서. 근데 모르는데 일단 경제적으로 너무 안 좋아졌고 관계도 그분들의 관계도 너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어 이혼하시고 엄마는 이제 떠나시고 그리고 저는 유학을 그래도 갈 생각으로 좀 있었는데 그것도 안 되게 되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인제 그 해에 겨울에 그 수능을 그냥 경험 삼아 쳤는데 인제 280은 나온 거죠. 그러고 나서 저는 계속 인제 집에만 있는 그 여름에 검정고시 합격한 이후로 일본어 학원은 갔지만 그거 말고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엄마도 없고 아빠랑은 제가 사춘기 때 쪼끔 멀어져 가지고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렇게 있으면서 제가 막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었고 그때 어떤 제가 이름은 말을 안 할게요. 그 학교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근데 어떤 이제 되게 지방의 전문 대학교인데 미달이 돼서 거의 제 수능 280점 점수로도 갈 수 있는 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부산이 아니라 저기 약간 시골이었어요. 어 근데 거기에 제가 하고 싶은 학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학과였냐? 카메라 사진 찍는 거 말고요. 방송 촬영하는 카메라맨 배우는 거 있죠. 그런 학과였어요. 제가 이름을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거기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됐어요. 지원을 해서 거기가 됐는데 거기서 또 인제 엄마가 왜냐하면 저는 인제 그거는 부모님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집을 떠나는 거고 또 학비도 부모님께 받아야 되니까. 근데 엄마가 그거는 너무 멀리 가는 거고 그리고 뭐 아무튼 그래서 인제 좀 반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리고 제가 고2 나이였잖아요. 그래 가지고 어 포기를 그냥 좀 쉽게 했는데 어쨌든 제가 뭔가 갈 곳을 잃은 느낌이 그 당시에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저는 자퇴를 할 때 그래도 일본에서 뭐 '꼭 공부를 하고 싶다.' 이런 건 없었지만 그래도 인제 검정고시 졸업하고 일본어 공부도 열심히 해서 일본에 있는 대학을 가는 걸로 우리가 얘기가 돼서 제가 학교를 그만뒀기 때문에 그런 계획들이 다 물거품이 됐을 때 좀 힘들었고 그리고 제가 또 약간 외모의 그런 자존감이 너무 낮았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지원하는 것도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지원해서 전화로 "오세요. 면접 보러 오세요." 해서 거기 가게 앞까지 갔다가 못 들어간 게 정말 많아요. 나 이렇게 생긴 거랑 막 뚱뚱한 거 보면 당연히 안 시켜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그 앞까지 갔다가 인제 못 들어가고 집에 다시 돌아오고 막 이런 적이 되게 많았고 뭐 어리기도 했죠 아직도. 그때 뭐 만으로 18살 막 이랬으니까. 그래서 고런 힘든 상황이었어요. 자 여기까지가 저의 그 배경 스토리예요. 배경 스토리인데 그러고서 집에서 뭘 했냐. 다음 카페에서 이거 채팅만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옥탑방 고양이라는 드라마가 히트를 치면서 제가 그 김래원 배우를 좋아하게 돼요. 그러니까 H.O.T에 대한 마음이 되게 많이 식었고 개인적으로 되게 힘든 시간을 보내는 중에 이제 옥탑방 고양이 김래원 님을 보고 막 너무 좋아지게 된 거예요. 처음으로 인제 가수가 아닌 배우를 좋아했어요. 그러면서 다음에 김래원 님 팬카페에 가입을 해서 거기 채팅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밤마다 그 채팅방에서 항상 그 언니들이랑 얘기하면서 놀았는데 그게 저는 생활의 활력소였어요. 저는 친구도 없고 나가서 할 일도 없고
집에서 인제 아빠가 월급 받아오시면 저한테 생활비 하라고 얼마를 딱 주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 돈으로 그 시장 가서 반찬 사 오고 뭐 그런 생활을 했던 때였어요. 그러니까는 삶의 낙도 없었고 또 어리니까 그렇게 뭐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채팅하면서 그 배우의 팬들이 연령층이 좀 높거든요. 연예인 뭐 가수 아이돌보다. 그래서 그 채팅방 안에 제가 제일 어렸고 그리고 다들 이제 젊으면 20대 중반 나이가 많으시면 막 50대 분들까지도 되게 많으셨어요. 그래서 채팅을 막 몇 달 동안 하면서 거기 계신 분들이랑 언니들이랑 친해졌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거기서 제일 친해진 한 명의 언니와 만나기로 해요. 만나기로 해서 그 언니는 서울에 삽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이 정말 로망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연예인을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서울 가면은 방송국에서 그런 뭐 무대 하는 것도 볼 수 있고 뭐 방청객도 할 수 있고 그런 로망이 있었거든요. 근데 언니랑 친해져서 언니가 이번 달에 뭐 남편이 어디 지방으로 일을 하러 가니까 그때 와서 같이 지낼래?" 이렇게 해 가지고 한 번도 안 만났던 언니랑 한 달을 같이 살 결심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때 몇 년도인가요? 2003년 겨울? 아무튼 겨울이었어요. 겨울이 아니구나. 겨울은 아예 이사 간 때였고 뭐 까먹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올라갑니다. 그래 가지고 겨울 맞네. 겨울 맞아. 왜냐면은 엄마가 무스탕을 사 줬거든, 그 춥다고. 그래서 올라가서 언니랑 이제 만나서 막 얘기를 하는데 역시나 채팅도 많이 했고 통화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언니랑 한 달 동안 지냈고 그러고 인제 다시 내려왔어요. 근데 서울에 인제 맛을 봤잖아요. 한 달 살아 봤잖아요. 그러니까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나는 서울에 가서 살아야겠다. 난 이제 독립해야겠다.' 그때가 어 그 고등학교 친구들은 고등학교 3 학년 그 나이였어요. 그냥 '나는 가야겠다.' 그래서 아빠한테 "아빠 나는 서울을 가야 될 것 같다." 근데 왜 아빠의 허락이 필요했냐면 난 돈이 필요하니까 돈이 필요 없었으면 허락을 안 해도 약간 통보를 하고 '난 가겠다.' 하고 떠났을 거예요. 근데 나는 일단 종자금이 했기 때문에 아빠한테 얘기를 해서 "나 돈 좀 달라." 했는데 처음에 아빠가 "그러면" 일단 부모가 되면은 자식을 멀리 내보내는 게 특히 어린 자식을 멀리 보내는 게 싫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그때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생각해 보고 그 후에도 같은 마음이면 "허락해 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달 그 후에 나는 여전히 가고 싶다." 해서 아빠가 2 0 0 원을 주셨어요.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키우던 강아지가 있었거든요. 우리 꼬맹이를 강아지 가방에 넣어서 데리고 KTX를 타고 서울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이제 저는 2 0 0 원으로 보증금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음 카페에 하우스메이트를 구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피터팬의 좋은 밤 구하기에서 하우스메이트를 구하는 그 게시판이 있었어요. 하우스메이트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서 방 하나만 내주는 거예요, 월세로. 그러니까는 보증금이 없죠. 그래서 그런 집을 저기 당산동에 있는 그 집의 반지하 빌라 반지하를 200,000 원인가 250,000 원인가에 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그 집을 왜 선택했냐면 거기 그 사는 언니들이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인제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서 데리고 가고 싶어서 인제 강아지 데리고 같이 서울로 상경을 했습니다. 그게 2004년 겨울인가? 그래요. 3 년이지 제가 말하는 연도는 1-2년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제 기억은 그래요. 2004년 겨울 12월 달에 가서 정착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연예인 얘기하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김래원 님이 저의 인생을 바꿔주는데 한몫을 하셨다. 전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 진짜 말 많다. 나 내가 말하면서도 진짜 말 많다. 음. 그래서 드라마를 보고 그분을 좋아하게 됐고 그러면서 그 팬카페에서 친해진 언니가 저의
은인이 되어 준 거죠. 저의 제2의 엄마가 돼준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는 인제 엄마가 다른 데서 살았고 사춘기가 되고 이러니까 어릴 때는 왜 엄마랑 되게 친했지만 점점 좀 거리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때 인제 그 언니가 저의 약간 언니이자 엄마가 되어 줬어요. 그래서 언니가 저보다 10 살이 많거든요. 그니까 너무 나이도 딱 그렇잖아요. 좋은 약간 엄마로 느껴지는 나이도 되잖아요. 그래 가지고 제가 인제 18 살, 19살 때부터 언니한테 의지를 정말 많이 하면서 서울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언니랑 형부가 저를 정말 많이 챙겨 줬고 마음을 정말 많이 써 줬고, 그리고 제가 약간 그때도 좀 되게 우울하고 우울증도 있고 '나 죽고 싶다.' 그러고 '왜 살지? 저는 사는 의미를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 말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혹시라도 무슨 일 있을까 봐 인제 막 걱정을 해 주고, 근데 그 우울증 있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게 진심으로 하는 말이기는 한데, 세상에 진심으로 내 삶을 끝내고 싶은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기분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데 주변에 그런 나를 신경 써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정말 위안이 돼요.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나를 신경 써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언니와 형부가 저한테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저에게 의미가 정말 커요. 언니는 뭐 이 영상도 보고 있겠죠. 제가 라이브 하면 채팅도 항상 들어오고 제 영상도 보고 한국 가면 만나고 하는데, 진짜 항상 너무 고맙고, 안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국에서 보긴 했지만 너무 짧게 봤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제외하면 안 본 지 너무 오래됐어요. 이렇게 막 하루 이틀 항상 저는 인제 어릴 때 언니네 집 가면 자고 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렇게 길게 시간을 갖고 같이 얘기를 하고 논 게 너무 막 10 년도 넘어 가지고 그런 건 좀 아쉽지만, 또 세월이 지나고 항상 같은 그런 친밀도를 유지하기는 어렵잖아요, 살다 보면 인간관계가.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크게 막 '아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 슬프다.' 이러지는 않은데, 그래도 저는 그 언니랑 아직도 이렇게 좋은 관계,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너무 좋고, 진짜 이걸 보고 있겠지만 언니랑 형부가 저의 그때는 부모님 같았어요, 진짜로. 그리고 형부한테 제가 그때가 뭐 20 살, 19살 이랬죠. 그때 막 "저 진짜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쪼끔만 살았는데도 20 살인데도 이렇게 힘든데 30 살, 40살 살면은 앞으로 얼마나 더 힘들까요? 나는 엄두도 안 나고 그냥 죽고 싶다고. 그 아침에 눈 떴으면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하고 막 이랬는데 형부가 "아니야. 그때가 되면은 그렇게 힘든 게 있긴 있지만 그 힘든 걸 이겨낼 수 있는 힘도 같이 생긴다."고 그 말을 해 줬거든요. 아마 본인은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 말이 그때는 갸우뚱했지만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다. 그래서 제가 연예인을 좋아하지만 그 연예인을 통해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좋은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연예인을 좋아하면서 그 사람의 또 삶을 보잖아요. 저는 제가 좀 존경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H.O.T를 봤을 때도 H.O.T 인제 어린데 너무 열심히 하고 막 작사 작곡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너무 멋있어 보였고, 김래원 님을 좋아할 때도 그분도 어렸거든요, 그 당시에. 20대 초중반이었던 걸로 아는데 나이보다 너무 진중하시고 뭔가 그 직업에 진지하게 임한다는 게 너무 멋있었고, 그래서 제가 H.O.T랑 김래원 좋아하면서 정말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그리고 서울에서 독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정말 저한테는 없어서는 안 됐을 그런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부터 이거는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건지 모르겠는데 남자 사람, 뭐 남자 친구, 그런 남자 실제 사람보다 연예인 남자가 더 좋았어요. 그래서 남자에 관심이 없었고, 그리고 사실은 남자가 무서웠어요. 그냥 남자 성인은 저한테는 다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인제 우리 언니랑 형부 그 남자 말고는
다른 남자들은 그냥 아무리 젊은 남자도 그냥 남자는 무섭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전혀 이성적인 관심이 없었고 계속 저는 연예인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인제 서울 생활이 길어지고 적응하고 그러면서 또 연예인을 계속 쪼끔 쫌쫌따리 예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런 나열을 해 보자면 제가 인제 더블 S501 이라는 그룹을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 팬카페에서 채팅을 시작합니다. 또 채팅을 시작해요. 그래서 거기는 인제 제 또래 친구들이 많으니까 또래 친구들이랑 친해졌어요. 인천에 사는 친구, 부산에 사는 친구, 서울에 사는 친구 이렇게 이렇게 해서 친해졌어요. 그래 가지고 막 만나고 또 저는 서울에 살았으니까 만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무슨 일을 했냐면 대리운전 콜센터에서 일을 해서 오후 7 오후 6 시에 출근해서 새벽 6 시에 퇴근을 했어요. 아 맞나? 8시 출근이었나? 아무튼 10 시간인가 12 시간인가 일을 하는 그 콜센터에서 일을 했거든요, 밤 새면서 하는 거. 그래서 밤에 일을 하면서 채팅하면서 저의 그 근무 중에 정말 그 에너지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일이 힘들지만 그래도 같이 채팅하면서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즐겁게 그때 일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 그 친구들이랑은 그 친구들 중에서 몇 명은 연락이 끊겼고 1 명, 2 명, 3 명은 아직도 저의 카톡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도 보는 걸로 알고 있고요. 종종 이제 안부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WS501을 통해서 만난 친구들은 저의 제가 그때 20살 그때도 아직 얼마 지나지 않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어렸는데 그때 대리운전 콜센터에서 풀타임으로 주 6 일을 일하고 월급을 160만 원인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고졸에 아무 경력 없는 사람 치고는 되게 높은 월급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높은 월급을 받기 위해서 밤일을 하는 거를 그리고 술 취한 사람 상대해야 되니까 사실 힘들어요. 왜냐하면 막 뭐라 하거든요. "왜 기사가 안 오느냐. 왜 이래냐 저래냐." 이러면서 그래요. 막말도 하고. 아무튼 그런 힘든 일을 잘 버틸 수 있게 해준 그 버팀목이 그 WS501을 좋아하면서 친해진 그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채팅 열심히 하고 몇 년 동안 정말 친하게 지냈어요. 자주 만나고. 왜냐면 저는 서울에 친구가 없잖아요. 근데 그 서울 친구랑 또 인천 친구들이랑 있어 가지고 막 주말마다 만나고 그러면서 되게 또 서울 생활을 즐겁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어 동방신기도 쪼금 좋아했고 박재범 님을 또 꽤 본격적으로 좋아했었거든요. 박재범 씨가 이제 그 2PM 탈퇴한 후부터 좋아했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솔로로서 박재범 님을 좋아해서 공연인가 팬미팅인가 그것도 갔었어요. 그래서 되게 좋은 시간을 보냈고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를 준비하면서 박재범 님을 좋아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때 저를 어떻게 알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인제 그 팬 웹사이트 같은 데 뭐 활동을 하잖아요. 닉네임 달고 이렇게 게시판에 글 올리면서. 그러면 거기서 저를 찾아 가지고 어떤 여학생이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중국계 캐나다인이고 지금 캐나다 토론토에 살고 있다. 뭐 "이 홈페이지에서 너를 봐서 이메일을 보낸다. 친구가 되고 싶다." 이러면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친구랑 이메일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그 친구 때문에 그 캐나다로 워킹 홀리데이를 간 건 아니었는데 어떻게 우연히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도 제가 캐나다 온 이후에 저기 핀치라는 한인타운 있거든요. 거기서 만나서 밥을 한번 먹었습니다. 지금은 연락이 안 되는데 그 친구는 저보다 어린 정말 귀엽게 생긴 여자친구였어요. 그래서
그런 인연도 있었고 사실 큰 에피소드는 없는데 그 정도에서 인제 저는 박재범님 좋아하는 거는 또 서서히 살면서 쪼끔 관심이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후로 박재범 님이 너무 잘 되셔 가지고 지금 진짜 아직도 너무 힙하고 너무 잘 되고 너무 돈도 잘 벌고 너무 잘 나가잖아요. 그래서 엄마의 마음, 누나의 마음으로 너무 흐뭇해요. 근데 내가 키운 것 같고. 왜냐면 제가 좋아했을 당시에는 이제 탈퇴를 해서 약간 잠적 같은 느낌으로 아무 데도 안 나올 때거든요. 뭐 개인적인 그 SNS도 활동을 안 하시고 그러다가 갑자기 유튜브에 그 뭐죠? 제목? 팝송을 커버하는 영상을 올렸어요. 그래서 막 그때 막 팬들끼리 "우와 드디어 우리 재범이가 나왔다." 이러면서 막 너무 좋아하고 막 그런 정말 이제 혼자서 시작하는 첫 단계 때 제가 좋아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리고 저보다 나이가 어려요. 그래서 이제 누나, 엄마 같은 마음으로 지금 너무 잘 됐잖아요. '우리 재범이가 잘 컸구나.' '너무 잘 컸구나. 정말 너무 뿌듯하다. 이 엄마는 이제 여한이 없다.' 이런 정도로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볼 때마다 유튜브 나올 때마다 너무 흐뭇하고 이렇게 그렇게 지켜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좋아했던 연예인이 그 당시에 박재범 님이었고 그러다가 이제는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면 캐나다에 와서 이제 또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고 그리고 남자 친구를 사귀었잖아요. 그래서 연예인을 볼 시간이 없었죠. 이제 남자 친구 만나고 친구들 만나고 하느라고. 그런데 제가 이제 남자 친구랑 동거를 시작하면서 저의 외로움이 시작이 돼요. 외로웠어요. 그래서 많이 외로웠어요. 나의 외로움이 그로 인해 충족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혼자 살 때는 더 씩씩하고 잘하고 되게 진취적이고 독립적이었는데 누군가를 만났는데 외롭더라고요. 더 외롭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바가 너무 크고 근데 돌아오는 건 너무 적고 너무 성향이 다르고 외로웠지만 '왜 못 헤어졌냐.' 그냥 그 사람이 좋았어요. 좋아서 헤어질 수 없었어요. 그냥 같이 있는 게 좋아서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로운데 같이 있는 그 찰나가 너무 좋아서 헤어질 생각은 전혀 못 했어요. 그러면서 인제 저의 외로움이 점점 커져갔죠. 오래 같이 살았으니까. 그러면서 그때는 내가 '아 나 일부러라도 어떤 연예인을 좀 좋아하고 싶다. 그래서 내 외로움을 좀 그쪽에서 충족을 시키고 싶다.'는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막 그 검색도 하고 막 요즘에 인기 있는 연예인, 가수, 배우 찾아서 막 그런 뭐 방송도 보고 했는데 그런 느낌이 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렇게 지내다가 제가 인제 이혼을 했잖아요. 이혼하고 살다가 언젠가 그게 지금 2년 전인 것 같거든요. 2년 전 언젠가 유튜브 인제 쇼츠에서 알고리즘으로 플레이브 뭐 오류 아니면은 플레이브가 뭐 서로를 챙기는 방법 이래 가지고 그 쇼츠를 아직도 기억해요. 처음 본 게 딱 떴는데 뭐냐면 인제 플레이브는 모르는 분들을 위해 짧게 설명을 하자면 버추얼 가수라서 인제 실제 인물이 본인의 몸에 이런 걸 장착을 하시고 이렇게 촬영을 하면 그게 인제 버추얼의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화면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니까 안에 실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쇼츠에서 뭐가 있었냐면 5 분이 춤을 추는데 뭘 장비를 달고 추니까 어떤 분이 장비가 하나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이거를 막 계속 붙이려고 하는데 그 와중에 본인이 나가서 노래를 해야 되는 차례가 왔어요. 그러니깐 옆에 다른 멤버가 와 가지고 그거를 막 챙겨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너무 거기서 인간미가 느껴지고 너무 따뜻해 가지고 약간 정말 별거 아니었는데도 그게 '오.' 이러면서 그냥 넘겼어요. 근데 인제 한 번 알고리즘에 뜨고 내가 그 시청을 오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관심이 딱 생겼어요. 정말 몇 년 만에 한 10년 만에 연예인에 관심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부터 찾아보기 시작하고 유튜브 긴 영상을 찾아보고 했는데 점점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입덕 부정기가 왔어요. 그래서 어 안 좋아하려고 유튜브 히스토리를 다 지우고 왜 채널 뭐 관심 없음 아니면은 이 채널 추천 안 함 이거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걸 다 했어요. 다시 알고리즘으로 안 뜨도록. 왜냐하면 뭔가 제가 그런 마음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과 만나고 뭐 좋아했고 같이 살고 그렇게 하다가 그러면서 제가 외롭고 힘들었잖아요. 누군가를 너무 좋아한다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연예인이지만 안 좋아하고 싶은 거예요. 또 누군가를 좋아하면 힘들어질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그래서 안 좋아하고 싶어서 다 지웠어요. 그러고 한 1-2 주가 지났는데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계속 생각나고. 그래서 그냥 소름이 돋네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에라 모르겠다.' 다시 다 구독하고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봤어요. 그때가 언제냐? 웨이 폴 러브라는 앨범이 나온 후에 그때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인제 계속 보고 친한 친구들한테 "나 이런 가수 이제 좋아해. 너무 좋아. 너무 신기하지. 이런 사람들이다. 그리고 노래가 너무 좋다." 이러면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인제 그 플레이브가 저의 생활의 활력소가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제가 이거는 좀 민감한 얘기라서 길게 자세히는 못 하겠어요. 그 플레이브는 버추얼 가수니까 실제 사람이 버추얼의 모습으로 움직이고 노래하고 말하고 촬영하고 다 하는 거거든요. 그니까 저는 좀 자연스럽게 '아 실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에 대한 궁금증이 점점 커져 갔고 근데 이게 인제 실제 그거 본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그쪽 팬분들 사이에서는 민감한 얘기라서 저는 자세히는 안 할게요. 그냥 이제 플레이브를 좋아하게 되면서 이제는 더 많이 알게 되잖아요, 그들에 대해서. 너무 멋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뭐가 멋있냐 그냥 뭐 외모가 멋있다, 뭐가 멋있다 이게 아니라 그들이 해온 것들, 그들의 스토리, 그리고 그들의 노력, 그리고 현재 그들의 모습 그런 것들이 너무 멋있고 감동적이고 또 저한테 정말 큰 영감을 줬어요. 어 그분들이 과거에 여러 가지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사시고 지금도 열심히 사시는 분들인데 사람이 열심히 하는 거랑 일이 잘 풀리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그런데 일이 잘 풀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을 꾸준히 하면서 뭐라고 하죠? 레벨을 올린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서서히 본인을 올려가니까 언젠가 기회가 딱 온다라는 거를 그분들의 정말 5분인데 개인 다 스토리에서 어 너무 감명을 받은 거예요, 저 혼자서. 그러면서 '아 인생은 이런 거구나. 삶은 이런 거구나. 그냥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옳은 방향으로 가면은 이 기회는 언젠가 지나가면서 계속 안 와. 하지만 언젠가는 탁 이렇게 맞물릴 때가 있구나.'라는 거를 제가 그분들을 좋아하면서 너무 와닿고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거기다가 인제 노래도 좋고 춤도 잘 추시고 뭐 음악적 재능도 많으시고 인간적으로도 제가 존경할 만한 부분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래서 많이, 많이 좋아하게 됐어요. 지금 좋아한 지 한 2년 넘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는 있어요. 제가 어릴 적에 이제 H.O.T 좋아할 때 다 드볼 했다고 했잖아요. 그 드볼 했던 엽서랑 사진이랑 포스터, 잡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저는 좀 이렇게 물건을 모으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저는 이렇게 지저분하게 모여 있는 걸 되게 싫어하고 빨리빨리 처분하고 정리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 드볼 한 몇 년 동안 드볼한 자료들을 이제 처분을 해야 되는데 팔려고 하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아무리 싸게 내놔도. 그래서 제가 아이고 H.O.T 팬분들께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네 제가 그래서 결국은 인제 버렸어요. 그렇게 열심히 어릴 적에 막 코 묻은 돈으로 구입했었던 모든 그런 것들을 버렸어요. 버리면서 아 이게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기억이 너무 강하게 남아 가지고 지금 제가 이 플레이브라는 가수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런 드볼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막 뭐 포토카드 드볼하시고 뭐 잡지 드볼하시고 공연 드볼하시고 하는데 저는 이제 또 제가 아줌마고 혼자 또 열심히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여기 캐나다라서 생활비도 많이 나가고 아유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드볼은 안 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인제 그런 쪽으로는 그 가수분들께 이렇게 경제적으로 일조는 못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또 여기서 느낀 거는 내가 어릴 적에 그 만 원, 2만 원 그때는 엽서 한 장 막 200 원, 사진 한 장 300 원, 잡지 하나 4,800원 이랬으니까 어릴 적에 그렇게 해 봤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 경험을 통해서 안 하게 됐다는 게 지금 사실은 요즘 나오는 연예인들 거 다 드볼하려면 집안 거덜나거든요. 앨범 보통 이제 드볼하는 분들 보면은 1 0 0원, 200만 원치씩 사시고 그리고 잡지 드볼하고 또 공연 콘서트 드볼하는 분들은 막 세계 그 투어 뭐라고 하죠? 월드 투어 다 막 따라다니시고 그래서 정말로 몇백만 원 막 몇천만 원 수준으로 돈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인제 어릴 적에 그 H.O.T 드볼하면서 뭐 해 봤자 한 1 0 0원 쓰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1 0 0 원을 통해서 그래도 그런 경험들을 해 가지고 지금 다행히 제가 인제 우리 아들 키우는데 집안 거덜내지 않고 이렇게 잘 키울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인제 그 팬덤이나 가수 쪽을 생각하면은 좀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너는 그렇게 좋다고 하면서 팬이라고 하면서도 뭐 '왜 그런 것도 안 사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좀 부끄럽고 민망해서 어디 가서 말을 못 하는데 이렇게 또 얘기를 하게 됐네요. 이제 저의 우리 아들이랑 저의 인제 그 삶을 위해서는 이제 어쩔 수 없었다. 근데 드볼을 드볼에 집착을 안 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거기서 또 하나를 배웠죠. 아무튼 그래 갖고 지금 제가 플레이브라는 가수를 너무너무 지금도 좋아하고요. 일 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유튜브에서 매일 라이브 방송을 해요. 라이브가 그냥 앉아서 하는 이런 라이브가 아니라 진짜 무슨 쇼처럼 이렇게 해요. 뭘 재밌게 컨셉을 잡아 가지고. 그래서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찾아서 보시면 재밌을 거고요. 그분들을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그리고 너무 잘 다들 예. 이건 말 안 할게요. 민감한 부분은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그분들 존경하고 저의 죽기 전에 소원이 있다면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못 들은 걸로 해 주세요. 아무튼 그냥 인간적으로 너무 존경심이 들어서 더 좋아하게 된 가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외로울 때 플레이브 유튜브 틀어 놓고 보면서 이렇게 편안함을 느끼고 기분 좋을 때 또 보면서 또 같이 웃고 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혀 뭐
다른 남자 사람에는 관심이 없고요. 남자 연예인, 남자 가수에 아주 관심이 많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요 이거 인제 메시지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거 순서대로 하나씩 다 보면서 짧게 이야기하려고 그랬거든요. 제가 지금 이 얘기 연예인 얘기 시작할 때 한 2-3 분이라고 말했잖아요. 민망하네요. 1 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했네요. 그냥 연예인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 연예인을 통해서 또 저의 이야기를 같이 섞어서 하다 보니까 근데 이 질문을 해 주신 분이 그런 의도로 해 주신 것 같아요. "그 흐름을 따라가며 이야기를 듣는다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라고 이 닉네임 호준 님께서 글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네. 제가 어쩌다 보니까 그 흐름을 따라가면서 저의 초등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얘기를 다 한 것 같아요. 너무 재밌고 어 네 듣는 분들 근데 재밌으셨나요? 제가 연예인 얘기는 너무나 저의 그런 사생활적인 부분이라서 말하기가 좀 부끄럽더라고요. 인제 맥스 키우고 제가 뭐 친구 만나고 이런 사생활은 막 말하고 싶고 공유하고 싶은데 연예인 좋아하는 거는 말하기가 좀 창피하고 부끄럽고 아니면 또 '아이 뭐 관심 없으실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쪼끔 얘기하기를 꺼렸었는데 이렇게 또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게 돼서 재밌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막 손에 땀이 나요. 어떻게 오늘 또 팟캐스트 재밌게 들어 주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이 너무 많은데 말 좀 천천히 할게요. 말이 너무 많아서 듣기 싫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또 오늘 여기까지 봐 주셔 가지고 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좀 저는 편안하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너무 옷차림이나 머리나 뭐 이렇게 주변 세팅이나 이런 거를 너무 각 잡고 하려고 하지 말고 편안하게 하면서 또 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정말 심심할 때 심심풀이로 들을 수 있는 라디오처럼 그렇게 방송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뭐 게스트가 있으면 좋겠지만 언젠가 우리 맥스 크면은 게스트로 초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팟캐스트 나는 아영 보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